자, 이번 시간에는 항공정비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쉬셨나요? 월요일 날 아침인데 또 추석 체크 늦게 하지 않고 빨리빨리 들어와서 수업 듣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정비 방법, 정비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으로 정비 방식은 정비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정비 작업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비 체계를 말하는 게 정비 방식이다. 그래서 정비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비 방법, 정비 요목, 정비 작업 및 인적 요인 등의 각각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정비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되고, 그거에 따른 정비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 방법, 메인터넌스 메서드는 항공기 계통 아니면 장비품 및 기체 구조에 따라서 각 부위, 존이라고 하는데 각 부위별로 구분해서 각 부위에 대한 정비 요목을 설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두 가지 용어는 시한성이나 상태 정비는 점검하고 수리하고 계속하는 이런 형태지만, 신뢰성 정비는 뭐다? 고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서 완전히 수리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장 원인 분석까지 해서 고장 탐구를 끝내서 완전히 새롭게 가망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비 방식이 뭐다? 신뢰성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정비 요목 MRI, Maintenance Requirement Item에서 정비할 때 어떤 점검을 해야 된다, 어떤 항목을 점검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방법에 의해서 설정된 각 부위에 대한 점검 항목, 그 다음에 정비 실시 시기, 그 다음에 정비 실시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정비 요목은 제작 회사에 의해서 형식, 성능, 구조, 기능이 설정되므로 이때 설정할 때 아주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제작 회사에서 권고라든가 항공기의 사양, 그다음에 다른 항공기 회사의 자료, 운영 실적, 경험 등을 분석해서 검토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중요하겠죠, 그죠? 모든 것을 설정하는 거니까, 점검 항목이나 점검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자, 정비 작업의 구분을 보면 메인테너스 태스크에서 정비 작업은 지금 표에 보듯이 정상 작업과 레귤러 워크 태스크와 특별 작업, 프로젝트 워크 태스크로 구분되고, 이 정상 작업 자체는 또 계획 정비 작업, 스케줄 메인테너스 태스크와 언스케줄 메인테너스 태스크, 비계획 정비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 정비 작업은 물 좀 먹겠습니다. 계획 정비 작업은 앞에서 얘기한 정비 요목에 의하여 발행되는 작업 카드에 따라서 일정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정비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TOC 같은 경우에는 50시간마다 매 비행 50시간마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100시간, 그 다음엔 200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점검했던 2737 같은 경우는 먼스, 한 달 점검, 두 달 점검, 세 달 점검, 여섯 달 점검, 1년 점검 이런 식으로 점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요 기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점검 내용들을 작업 카드로 별도로 빼냅니다. 티오에서, 기술도서에서. 그러면 일정 간격으로 그 기간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그 똑같은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작 회사에 의한 정비 요인이 개별적으로 주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그룹으로 정해서 운영한다. 왜냐, 똑같은 항공이 동시에 돌아와 버리면 안 되니까 타임을 주고 그룹을 정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비계획 정비는 말 그대로 이 앞에서 얘기한 일정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정비 작업이 아니라 언스케줄, 계획되지 않은 정비 작업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나 점검 또는 검사 결과 불량 상태를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아니면
기타 항공기 및 장비품의 상황이 특정 조건에 해당됐을 경우에 따라서 수행하는 정비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계획에 없던 작업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거죠. 비계획 정비. 결함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검사기가 불량이 발생해서 교환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게 비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비계획 정비 작업은 항공기의 가망성 회복, 성능 향상을 위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시돼야 되지만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 특히 가망성에 영향이 없을 때는 안전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때는 수행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민항기가 우리나라에서 떠서 일본 갔다 대만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온다. 이랬을 경우에 일본에 갔는데 간단한 점검상 결함이 발생했어요. 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연장을 해놓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점검과도와 관련된 정비 유예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대만까지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전의 영향성, 가망성에 영향이 없을 때는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정비 2월 영어로 defer 또는 carry over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종결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점검 카드에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거를 기록해야 되는 게 있죠. 운항 일지에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반드시 거기다 기록을 해놔야지 그걸 보고 여기서 점검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라고 정비사들이 보고 판단하고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안 되면 언젠간 또 결함이 나서 안전성, 가망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항공기 사고 났다. 그럴 때는 그거를 그 다음에 점검한 사람, 모기지 한국에 돌아와서 점검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아시겠죠? 공군도 정비 2월 해서 B폼 2월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반드시 있으니까 요거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기서 정비 작업, 정비 2월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지 또는 지점에서 항공기에 발생한 결함 사항은 수정 조치 후 반드시 완전히 수리한 다음에 점검을 비행을 시켜야 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망성에 영향이 없거나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다면 이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결함 수정을 일시적으로 이 정비 2월 할 수 있다. 이는 비계획 정비 작업으로서 반드시 수정 조치는 돼야 된다. 이렇게 정비 2월된 결함 사항은 결함 발생 지점에서 탑재형 항공일지에 기록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탑재형 항공일지 바로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비 2월은 최소 장비 목록 MEL이라 그래서 미니멈 이퀴먼트 리스트에서 그 항공기의 최소 장비 목록이나 아니면 CDL이라 그래서 구성 변경 목록 항목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MEL이라는 그 해당 멀리 타 지역에 비행할 때 기본적으로 단순 교환 품목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이 이 품목에 해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모기지에서 해야 되는 정비 작업 파트들을 다 들고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리스트를 화해서 들고 다닙니다. 항공기에 싣고 다니는 거죠. 이런 항목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다음 범위 내에서 다음 정비 기지나 아니면 이후 점검 시기까지 보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정비 2월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특별 작업. 특별 작업은 원칙적으로 가망성 개선 지시에서 AD Airworthiness Directive 그다음에 정비 개선 회보 SB에서 서비스 블러틴 아니면 기술 지시 또는 특별 점검 지시에 의한 작업 명령서에 의해서 실시되는 정비 작업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AD와 SB에 대해서는 설명을 뒤에 드리고 뭐 기술 지시라든가 특별 점검 지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F5가 뭐 100몇 대 운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F16을 얘기할게요. F16을 뭐 100몇십 대 운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충주 기지에서 결함이 났는데 이 결함 내용을 보니까 모든 F16 항공기들이 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랜딩기어가 필요 균열로 인해서 부러졌다. 근데 시간이 다 비슷해. 다 이상이야. 그러면 물론 점검 항목들이 있겠지만 갑자기 이런 결함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만 발생하면 아니겠죠. 한두 개가 여러 개 났다.
그럼 모든 항공기 다 봐야 된다. 그러면 특별 점검 지시로 야 비행 스톱 그 점검해봐. 그래서 군수사를 통해서 아니면 본부나 작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갑니다. 작업 명령에서 그렇게 비계획적으로 점검하는 이런 특별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특별 작업은 항공기 및 장비품의 안전성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조 아니면 임시로 조치한 불량 상태를 계획 정비해서 수리하는 행위. 그 다음에 특정 기간을 정하여서 실시하는 특별 작업. 요 시간 되면 무조건 점검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면 검사해야 된다든가. 특정 항공기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작업. 특별 점검 사항 등이 해당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망성 개선 지시를 보면 항공기 제작회사의 가망 당국 우리나라 같으면 국토부가 되겠죠. 국토부에서 국토부 및 항공기 회사 운영회사에서 제작회사죠. 항공 당국 등이 발행하는 문서로서 위험 요소가 발견된 항공기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른 운영 국가에서 해당 항공기가 그래서 동일한 항공기 엔진 장비품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점검 및 조치, 운용상의 제한 조건을 포함해서 강제성 기술 지시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운영하는 민항기들이 뭐가 있어요? 737, 뭐 A300, 이런 A320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 세계 많이 뻗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F16처럼 그런 운영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 운영상에 문제 있으니 다른 국가들도 반드시 점검해보고 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AD를 발행을 해서 뭐 국제적으로는 이카오가 되겠고 EASA가 되겠죠. 유럽은 거기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검을 하고 비행하도록 해주는 게 강제성 특집을 띄는 거죠. 그게 가망성 개선 지시 AD Airworthiness Directive가 되는 거고 그거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거 정비 개선 해버렸어 SB 서비스 블러틴에 어디 들어봤어요? 영어 우리 토익 시험에 블러틴 보드 많이 들어봤죠? 게시판 이거예요. 정비 개선 회보로서 기술 지시, 기술 회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군에서는 뭐냐면 정비 개선 회보는 운영 중인 항공기 엔진 장비품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서 똑같이 가망 당국의 승인 아래에 제작회사가 발행하는 아니면 점검 또는 수리, 개조의 절차를 포함하는 기술 지시 문서로서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권고적인 문서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1부터 7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아까 AD급이고 7은 야 이런 게 있는데 옵션이야. 니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해주는 거죠. 기술 회보를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뭐 기술 검토를 하는 거죠. 군에서는 군수사에서 기술 검토를 해주는 거고 우리나라 민항기에서는 민항기 제작 운영 회사라든가 아니면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점검해야 된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그러면 해당 기술 회보에 대해서 발행한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 이거 진행을 할게. 점검하는 거는 문제 없고 예를 들어서 수리나 개조하면 뭐 파트가 필요할 것이고 그 새로운 파트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 또 파트 사와야 되니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행하는 것이 기술 회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망성 개선 지시는 항공기 제작회사 가망 당국에서 발행하는 강제적인 기술 지시 문서고 정비 개선 회보는 제작회사 및 부분품 제작에 발행하는 권고적인 문서다. 이게 더 강하다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좀 내용을 제가 짧게 했으니 이해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꼭 우리 만났으면 좋겠고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